안녕하십니까, IPA 더버즈입니다. 재미있는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미국의 실업률, 고용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잡에 관련된 지표를 보고 미 연준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의 이벤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QE, 즉 테이퍼링에 관련된 시간을 정하게 되고 그 뒤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 시간을 정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이벤트가 이 잡에 관련된 힌트로부터 우린 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잡 관련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미 연준의 움직임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2007년도, 즉 2007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 시점에 고용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데 약 6에서 7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하늘 색깔로 표시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터지고 나서 회복되는 것이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약 한 3년 정도 걸리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년 내로 이런 연준의 금리도 올리고 테이퍼링도 실제 시작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면서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잡 데이터였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어떤 안전자산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위험자산을 살 것이냐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빨리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르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급격하게 진행해야 될 만큼 고용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자산 중에서 특정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럼 위험자산 중에서 유리한 것은 무엇이냐에 해당돼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주식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용인도 커질 수 있겠다. 그 말은 이런 실물 자산 가격의 어떤 상승 속도가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자산을 투자한다든지 위험 자산을 투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급격하게 이게 시장에 버블이 많이 껴져 있으니 안전자산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직 이번 잡 데이터는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잡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미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번에 밝혔고, 특히 잭슨홀 미팅에서는 금리의 인상과 그리고 이런 테이퍼링 자체는 다른 이슈다. 특히 잡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잡 데이터가 생각보다 크게 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을 기초로 해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가 긴축 때문에 위험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이런 가격 조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사결정의 시나리오를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고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자산에 있어서는 저희는 아직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투자하고 들고 있는 것이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중앙은행이 용인을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완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자산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의사결정에 관련돼서 잡 데이터가 바뀌거나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힌트를 얻게 되면 또 업데이트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